순자 중요해요. 순자가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솔로 31기 여자 출연자 리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남자 출연자들이 약간 여자를 울릴 줄 안다, 뭐 카사노바 재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은 그 방송에서도 약간 사랑꾼 재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랑꾼이라는 말이 되게 되게 이렇게 뭔가 좋은 뜻 같잖아요. 사랑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사랑꾼이라는 표현 되게 좋은 단어 같고, 평소에도 와, 너 진짜 사랑꾼이다 이러면은 좋은 뜻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질투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제가 거기에 너무 꽂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 질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는 솔로 이번 기수가 31기가. 그래서 남자들은 질투를 유발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이제 여자 출연자들은 질투를 많이 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 명씩. 일단 영숙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영숙은 수식어가 인생은 진취적, 사랑은 맹공형 이렇게 달려 있어요. 사실 막 대단히 특별해 보이진 않았는데, 이제 후에 방송분 이렇게 뭐 미리 보기 해서 나온 거 보면 그 데프콘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22기 영숙 같다고.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소위 말하면 자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왔어요. 뭐 나는 원래 매력적이다. 뭐 끝날 때까지 끝낼 게 아닌다. 뭐 이런 저번 기수 영수가 했던 것 같은 뭐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사실 그냥 외모도 무난히 예쁘신 것 같고, 되게 뭐랄까 이렇게 말도 되게 친절하게 남자 출연자들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되게 그냥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질투라는 키워드를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자뻑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을 때,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남자가 좋아해주지 않으면, 자기를 축쳐 세워주지 않으면 좀 그런 면에서 질투? 아무튼 좀 뭐랄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남자한테 뭐 나를 더 예뻐해달라, 뭐 나한테 더 칭찬을 해달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대단했던 게, 그래도 첫인상 선택에서 남자 4표를 받았어요. 7명 중에 4표면은 진짜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은 영숙은 그냥 뭔가 무난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자뻑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이 자뻑하는 남자와 여자들의 어떤 그 스토리를. 저번 30기 영수도 그랬고, 뽀뽀 정숙도 그렇고, 그 22기 영수 그분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막 나한테 더 나한테 더 잘해 막 이런 걸 계속 하면은 또 그런 데서 생기는 갈등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고, 뭐 여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잘 모르겠어요. 영숙은 그냥 나 잘났어 요런 이제 스탠스일 것 같아가지고 크게 갈등은 여자들끼리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영숙을 질투하는 여자들은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표도 많이 받았고, 또 제가 볼 때 무난히 예쁘고 성격도 좋아 보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질투하는 여자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영숙은 뭐 일단은 무난해 보이지만 그래도 좀 나쁜 성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제 자기애가 좀 강해서
그걸로 인해 남자들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나를 더 예뻐해달라, 칭찬해달라. 이런 뉘앙스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그냥 뭐 저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잘났는데 내가 왜 너한테 잘해야 돼? 약간 요런 뉘앙스를 좀 풍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영숙은 막 엄청 저기 주인공까지는 아닌데 인기가 많아서 좀 방송 분량은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격적으로 막 큰 1등 빌런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다음으로는 정숙. 정숙은 이제 그 수식어가 원칙의 길을 걷는 고전미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남PD랑 인터뷰할 때도 자기는 되게 뭐랄까 좀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 이제 자유니까.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 이 정숙은 솔직히 말하면 이번 회차에서 많이 비중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을 만나고 싶다. 물론 여기 인터뷰에서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되고 뭔가 그냥 그걸 이해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그 채식 순자 있었잖아요. 채식하는 사람? 근데 그런 스스로의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렵죠. 남자 만나기도 어렵고 요구하는 게 많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채식주의자니까 너는 그걸 이해해줘야 돼. 뭐 너는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라면 뭐 주말에 교회 가는 시간을 이해해줘야 돼. 채식주의자라면 내가 너랑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걸 이해해줘야 돼. 뭐 이런 것들. 이제 더 강해지면 뭐 채식주의자가 채식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이제 그 종교를 막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쉽지 않죠. 그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 난 평생 채식을 할 수 있어. 아니면 나도 이제부터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 이런 사람이면은 괜찮지만 어쨌건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확률을 조금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아지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예측으로 정숙은 이제 막 거기서 음악하는 사람일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통무용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보수적인 거나 의상이나 이런 데서 뭐 아주 평범한 회사원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예체능 같아 보이긴 했어요. 음악하는 사람 같기는 해요. 음악이나 무용.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좀 전통 쪽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좀 그냥 클래식 음악, 악기 이런 거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정숙은 질투가 막 많을 타입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좀 남자에게 요구하는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뭐 술은 마시면 안 돼. 뭐 이렇게 뭐 나랑 만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안 돼. 라던가 물론 여기 연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아보는 단계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남자와 약간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주인공은 아니에요. 정숙은 분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정숙이 만약에 이제 좀 두드러진다면 방송에서 이제 기독교인이고 보수적이지만 그 내면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예를 들면 종교가 있었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들이 좀 보수적이지만 진짜 정숙의 본면 그 본질 내면의 마음은 보수적이 아닌 사람일 경우 조금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식어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순자 중요해요. 순자가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여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순자예요. 왜 그러냐면 순자는 이제 남 PD랑 인터뷰할 때부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랑꾼이고 자기가 뭐 이렇게 오래 만나가지고 6년의 장기 연애를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뭐 이번 편은 뭐 거의 장기 연애 특집인가요? 뭐 그러면서 뭐 세미 돌싱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래요. 뭐 근데 그게
그만큼 사랑에 뭔가 이렇게 좀 진심이다? 사랑에 되게 집중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막 사랑꾼이라 그러고 자기 입으로. 근데 그런 면이 남출에서 제가 영철이 취미가 없고 이래서 이성에게 관심이 많고 조금 과대 해석하면 이성 문제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순자도 비슷해요. 뭔가 이렇게 취미나 자기 일이나 뭐 이런 얘기보다 그냥 내가 연애했던 얘기 그리고 내가 연애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게 좀 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랑꾼이라는 거는 뒤집으면 그러니까 사랑꾼이라는 건 되게 감정에 충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집착이나 구속이나 뭐 불만 같은 게 많이 쌓일 수 있죠. 상대방도 나만큼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랄 테니까. 완전히 희생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라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고 다들 내가 해주는 만큼 또 무언가 그대로는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순자도 분명히 이번 회차에서 질투심도 많을 것 같고 소유욕도 강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집중해서 볼 만한 캐릭터다. 아마 이번 회차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은 순자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순자가 이제 사랑꾼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흑화했을 때, 순자가 흑화했을 때 과연 얼마나 무서워질지 이런 게 좀 뭐랄까 순자에게 기대되는 포인트 이런 느낌이고 남출에서 제가 광수한테 그런 게 좀 기대됐어요. 그때는 제가 흑화라는 단어를 못 떠올렸는데 이제 광수가 엄청 바르게 자라고 뭐 엘리트에다 엄청 똑똑하고 뭐 성격도 좋고 한데 과연 그게 이 안에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좀 흑화해서 뭔가 자기도 모르던 어떤 잘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스스로도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지 그게 이제 광수와의 포인트였다면 지금 순자도 좀 비슷하게 이 사랑꾼이라는 스스로가 사랑꾼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사랑꾼이라는 말은 좀 무서워요. 되게 좋은 뜻으로 정말 좋은 의미의 사랑꾼이라면 좋은 거지만 항상 모든 건 이제 막 이면이 있잖아요. 그 좋은 면이 있음 나쁜 면이 있고 장점이 있음 단점이 있고 이런 거다 보니까 순자가 스스로 사랑꾼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나쁜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면 굉장히 소유욕이 강할 것 같고 집착이나 구속이 심할 것 같고 애정을 크게 요구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차에서 꽤 분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자예요. 영자는 외모가 그래도 예쁜 편인 것 같아요. 이번 출연자들 중에서 외모가 좀 예쁜 편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해붓 커플. 이 순자도 장기 연애예요. 이번에는 정숙인가? 빼고 다 뭐 5년 이상? 막 장기 연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장기 연애 특집이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남출 소개할 때 말한 것처럼 장기 연애가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남자에게 집착하는 여자들과 그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다룰 줄 아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노리고 기획한 것 같다. 그게 더 포인트인 것 같다. 장기 연애보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아무튼 이 영자는 외모는 괜찮은 것 같고 10년 장기 연애를 했고 해붓 커플이라 그랬어요.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커플들 뭐 해붓 커플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헤어졌다 붙었다 한다고. 근데 그 해붓은 사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뭐 다른 연애 컨텐츠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해붓 커플의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연애할 때 헤어지자라는 말은 헤어지는 순간에 딱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한 번 헤어지자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만큼 참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뭔가 내가 잘못을 하든 상대방이 잘못을 하든 더 고민해봐야 돼요.
진짜 헤어질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용서를 할 건지 아니면 용서를 구할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그냥 트러블일 수도 있죠. 서로 의견이 안 맞은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싸움이 생겼을 때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헤어지자라는 말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헤어질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붓 커플은 아 우리 오늘 그만 만나 이러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다시 만나볼까 이래서 또 막 몇 달 만나다가 또 싸워가지고 우리 헤어져 또 만나고 헤어져 또 만나고 헤어져 또 만나고 이러면은 이거는 좋지 않아요.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져 라고 하는 그 마음과 행동도 극단적이고 그걸 다시 만나는 것도 극단적이고 그래서 이 제가 볼 때 영자는 또 막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다 나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영자는 조금 정상이라고 보여지면서도 일반적이라고 보여지면서도 이 해붓 커플이라는 거 하나가 좀 걸리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 영철이 이렇게 출연자들을 보면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랄까 평가 같은 거 하거든요. 뭐 이 여자는 되게 뭐 어떤 스타일, 뭐 되게 청순한 스타일, 뭐 똑똑한 스타일. 근데 이제 영자한테 섹시한 스타일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제가 영철 헌팅포차에서 여자 잘 꼬실 것 같다 했잖아요.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뭔가 그런 단어로 평가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가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방송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좀 뭔가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영철은. 근데 아무튼 이제 영철의 말에 의하면 좀 섹시한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섹시함은 집착과 좀 근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시하다는 건 되게 뭐랄까 본능적인 거잖아요. 뭐 똑똑하다 이런 건 본능적인 게 아니잖아요. 되게 사회적이거나 뭐 성격적인 부분이라면 섹시하다 이런 거는 좀 본능적인 건데 그 본능 뭐랄까 이게 되게 밀접해요. 섹시한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사람이 섹시하거든요. 되게 배려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되게 뭐랄까 나를 막 잘 이해해주고 정말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 섹시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미지가. 근데 첫 이미지에 봤을 때 섹시한 느낌이 난다라는 건 이런 소유욕이나 질투나 뭐 아니면 이런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뭐 말하자면 부정적인 부분들 있죠. 도파민 연애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게 저는 섹시한 연애라고 섹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파민을 좀 추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자 자체가 그걸 또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그 첫인상 그네에서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철이 올 거라고 영자가 예측을 했었대요. 왜냐면은 영철이 자꾸 말 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좀 의아했어요. 영철이 영자한테 적극적인 것 같이 하더니 영숙을 선택했네. 근데 영자도 마찬가지로 영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철은 안 오고 경수가 왔거든요. 근데 경수가 지금 남출 중에 제일 잘생기고 매력적이잖아요. 막 늦은남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경수가 온 걸 보고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게 거의 제 눈에는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금사빠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외모를 그러니까 얼빠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이제 경수가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경수가 본인도 잘생기고 좀 마음에 있는데 호감에 있는데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자기한테 오니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물론 기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영자는 조금 이제 금사빠 그리고 얼빠 금사빠는 좀 얘네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얼굴 보는 사람들이 좀 금사빠다 보니까 그리고 해붓 커플 이 부분이 되게 해붓 커플의 어떤 섹시한 타입 이런 것들이 어떤 막 사랑에 도파민이 넘치는 연애를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팍팍 들어가지고 진짜 영자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이런 사람 치고도 되게 무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요주의 인물이다. 어떤 도파민 연애를 좋아할 것 같고 화도 많이 낼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질투심도 많을 것 같고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옥순. 옥순이 이번에 되게 특이하죠. 보통 여성스럽고 뭐 좀 이렇게 보통 옥순이 예쁜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 눈에는 막 그렇게 예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되게 너무 호방하고 괄괄하고 막 웃음도 너무 크게 크게 이렇게 막 웃고 그렇다고 뭔가 또 특이한 게 남성스럽지도 않아요. 옥수는 여성스럽지도 않고 남성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키도 크고 173 이런데 이번에 광수가 그 캐리어 끌어주러 갔는데 광수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직 승무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성격이 좀 뭐랄까 그냥 사랑받고 잘 자란 것 같으면서 하나 또 나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아 저는 뭐 성격 좋아요. 화만 안 나게 하면 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 거꾸로 말하면 화나게 하면 성격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 가식 같은 게 좀 없는 것 같고 직설적이고 또 뭐랄까 그런 필터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웃기면 막 엄청 호방하게 웃고 뭐 하고 싶은 말 직설적으로 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뭐랄까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면 그냥 되게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옥수는. 근데 만약에 화가 나는 경우에도 웃는 거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즐거워하듯이 화가 났을 때도 이렇게 거침없이 화를 낼 줄 안다면 엄청 무대 보일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우 같은 게 아니라 코뿔소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뭐랄까 예상이 한번 된다? 그래서 뭐 질투나 여자들한테도 되게 무대 보일 것 같고 남자들한테도 무대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여우보다는 좀 코뿔소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불도저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나온 모습으로는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되게 그냥 사랑 많이 받고 되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모든 감정에 대해서 직설적이고 충실한 사람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현숙은 제일 재미없는 느낌이에요. 남자 중에 상철이 재미없는 느낌이었다면 여자 중에서는 현숙? 약간 기를 못 펼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그냥 현숙만 놓고 보자면 뭐 똑순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땐 외모가 좀 아쉽죠.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 비해서 외모가 좀 아쉬운 편이고 또 이렇게 뭔가 똑순이라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 이렇게 재고 따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까 그 보수적이라는 정숙이랑 조금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숙은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나 아마 종교적인 부분에 이제 기반해서 보수적인 것 같고 이 현숙은 좀 뭔가 자기가 똑똑하다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아니면은 되게 이성적으로 연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막 이거저거 많이 따질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 상대방한테 따져졌을 때 얼만큼 매력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할 땐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가 나보다 뭐 멋있는, 돈 많은, 뭐 이런 조건이 좋은 직업이나 학벌이나 뭐 집안이나 이런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그런 남자가 원하는 여자인가?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막 이렇게 엄청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본인은 매력적인 남자인가? 그 객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면은 다 끼리끼리인 것 같아요. 뭐 누구 잘나거나 누구 못난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만날 만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뭐 좋지 않은 결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현숙이 원하는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막 재고 따지고 많이 할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럼 과연 그 남자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여자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똑똑하다고 했지만 또 방송분을 보면 뭔가 막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직 1회차 방송이라 약간 허당스러운 모습들이 좀 보여서 그거에 되게 귀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상대방한테는 똑바르길 요구하면서 자기는 이제 똑바르지 못한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질투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다른 캐릭터들이 좀 세가지고 현숙은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방송 분량이 적을 것 같아요. 현숙, 정숙은 방송 분량이 적을 것 같아요. 보수적인 캐릭터 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7명이라 정의가 있는데, 정의는 딱 그 전형적인 외강 내유 스타일 같아요. 이제 화장도 진하고 되게 좀 화려한 외모? 예쁘기도 하고 화려하게 느껴지거든요, 외모가. 예쁘다는 그 꾸밈도 뭔가 이렇게 뭐 여성스럽고 좀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센 느낌으로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마음이 굉장히 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로는 이제 이분도 장기 연애 했지만 독일인가 6년 동안 장기 연애를 했다. 요런 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 그리고 독일에서 살다 왔대요. 그리고 고향이 대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남PD랑 인터뷰할 때 보면 왜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방송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조금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대전이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전이긴 한데 거의 독일에서 살았어요. 해서 저는 독일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오래 살았나 보다라고 했지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독일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국에서 자란 건데 자기가 독일에서 생활했다고 대전이 고향이다? 독일에서 생활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포인트가 약간 대전이 고향이라는 거에 자격지심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자부심이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고 또 그 독일 얘기를 할 때도 남 PD가 그래 뭐 독일은 이제 좀 학비가 싸다고 하니까 뭐 학비 때문에 독일로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는 미국이랑 독일 중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독일이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독일로 선택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긁힌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면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제 독일이 학비가 싸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렇게 선택한 입장에서 음, 그냥 저라면 맞아요. 독일이 싸기도 하고 좋은 이제 뭐 교육도 좋아가지고 선택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겸손한 좀 좋은 대답이었을 것 같은데 미국과 고민해서 독일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약간 자격지심이 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 같아요. 마음이 여리고 차도 유일하게 여자 중에는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번에. 여자분들이 이번엔 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벤츠 타고 왔는데 좋은 차 타는 거,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는 거, 내가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멋있고 예쁜 사람이야 라고 왜 막 뿜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제가 볼 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좀 짠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아무튼 간에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질투는 나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대놓고 질투를 많이 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번 회차에서 꽤 방송 분량이 있지 않을까 막 울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첫인상 선택 얘기도 그냥 가볍게 하면 이제 여자는 영숙이 4표를 받았죠. 그리고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좀 고루고루 선택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대체로 다 경수에게 관심이 좀 있다라는 이제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더 경수가 너무 멋있으니까 나는 뭐 이제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어 라는 느낌이나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캐리어 끌어준 사람 그냥 첫인상이니까 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느낌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고루고루 표가 나왔었고 남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뭐 캐리어를 끌어주고 뭐 인사를 하고 이런 거보다 그래서 영숙에게 좀 몰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 연애가 많고 사랑꾼 재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거는 좋은 말로 하면 뭐 이렇게 사랑꾼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 나쁜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정에 충실할까라는 게 이번 기획의 키포인트일 것 같고 남자들이 그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남자들을 뽑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 출연자 같은 경우는 아마 메인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법한 여추를 생각하면 인기가 많고 자기 애가 있는 영숙 그리고 이제 좀 겉모습은 세지만 마음이 여린 정의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사랑꾼이라고 내세우는 순자 제가 볼 땐 요렇게 셋이가 이제 제일 요주의 인물인 것 같고 제일 재미없을 것 같은 사람이 정숙, 현숙 그리고 옥순이 좀 미지수예요. 옥순의 성격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화났을 때도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옥순도 한 캐릭터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자가 뭐였죠? 그 다음에 영자도 꽤 한몫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좀 요주의 인물인 것 같아요. 영숙, 순자, 영자, 정희 이렇게 기대가 되고 옥수는 잘 모르겠고 미지수고 현숙, 정숙은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 분량이 있다 보니까 좀 누군가에게 이렇게 딱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조명이 딱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현숙, 정숙으로 가기에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벌써 도파민이 막 이렇게 폭발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엉망진창일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